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0일입니다. 오전 5시 16분인데요. 5.16이래요. 5시 16분인데 김세연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3선을 한 사람인데 그만두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사라져야 한다. 자유한국당 존재 자체가 민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한 것은 너무 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정도의 과격한 주장을 할 것 같으면 본인에 대한 엄격한 반성이 존재되었어야 설득력이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입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이 시원하게는 들리는데 설득력은 없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정당을 해체하라라고 말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을 해체하면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역사가 꽤 오래된 정당입니다. 아니 지금 현존하는 정당 중에서 족보를 따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당, 아니 그 유일한 정당이라도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유한국당 전신은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은 한나라당입니다. 1997년에 한나라당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앞에 당명은 신한국당입니다. 이회창 후보 시절에 당명을 바꿨습니다. 그럼 신한국당은 전신이 뭐냐? 이게 민자당입니다. 민자당은 어떻게 성립된 정당이냐? 세 정당이 합쳤습니다. 김종필의 공화당, 그리고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노태우의 민정당이 합쳐서 이른바 3당 합당입니다. 그게 민자당입니다. 보수 대연합이죠. 민자당을 통해서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공화당의 김종필의 전신은 뭐냐? 그건 역시 박정희 시절의 공화당으로 봐야 될 것이고, 민정당은 전두환 대통령이 창당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통일민주당은,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은 그 역사가 말하자면 반독재 투쟁을 했던 한국의 보수 야당과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역사가 건국 시절까지 갑니다. 건국 때 한민당이라고 있었어요. 한민당이 보수 정당의 최초의 정당인데 이를 주도했던 분들은 조병옥, 그 다음에 김성수 같은 분이었습니다. 신익희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게 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그 뿌리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당사에 역대 대통령 사진을 다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자기들 정당과 관계 있는 사진을 그려야죠. 그러려면은 박근혜 사진을 그려야 됩니다. 이명박, 그다음에 김영삼, 그리고 노태우, 전두환 사진 그려야 됩니다. 박정희, 그리고 이승만 사진까지 그려야 돼요. 그리고 당수를 했던 분들, 뭐 신익희, 조병호 이런 분들 그리고 이런 역사성이 있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적 가치라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개성 발전시키는 겁니다. 보수는 지킨다는 뜻이 있는데 그 지키는 것은 역사적 정통성과 미풍양속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민족 문화 이런 것을 지켜서
문명 건설의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지켜야 발전시켜야 됩니다. 수구 세력은 지키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보수주의는 지키되 더 발전시키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리더십이 약하다고 해서 다 그만두라. 3선 이상 다 그만두라는 것도 이것도 무리입니다. 3선 되었다는 것은 실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뭉뚱그려 가지고 3선 그만두라 하는 것은 이건 연좌제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이 식당은 60세 이상은 안 받습니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식당은 김씨성을 가진 사람은 안 받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시원하다고 해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시원하다. 당 해체하라. 좋게 받아들인다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라. 그러나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저 선동꾼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이 한반도 전체에서 해체하라고 할 정당은 우선 하나가 있습니다. 해체. 그건 뭡니까? 북한의 이른바 조선노동당이죠. 조선노동당이 해체하라 그래야 됩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보고 해체하라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해산된 통진당입니까? 이렇게 말을 좀 가려서 하고 절대로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쟁취하는 조직입니다. 그런 점에서 군대와 같습니다. 군대가 힘으로 정권을 차지하고 유지하고 나라를 지키고 하죠. 그러나 민주주의 시대가 되니까 그 군인들한테 맡겼다가는 맨날 싸움하고 죽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선거를 통해야 되겠다. 선거를 통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있어야 된다 해서 나타난 게 정당이란 권력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시의 군대가 정당입니다. 모 대통령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와 전쟁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정치가 전쟁이고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 정치다. 정치와 전쟁은 속성이 같은데 형식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형식이. 그러면은 정치의 주체인 정당은 군대 조직과 같은 결사체입니다. 이념 결사체입니다. 함부로 해체할 수가 없고 더구나 자유한국당처럼 역사의 뿌리가 있는 정당을 해체하라는 말은 이게 폭론입니다. 폭론. 물론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을 흔들어 가지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말 해체된다 하는 위기감을 준 그런 면은 있겠죠. 그러나 그런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논리성이 결여된 시원한 말은 그냥 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며칠 있으면 그 말 의미 없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 개혁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언론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 앞장서고 있는데 여기에 황교안 대표가 너무 흔들리는 것도 안 좋습니다. 참고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항상 언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그 속성을 감안을 할 때 요사이 논의되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박근혜 전 당시 대통령 탄핵 문제를 덮고 넘어가자는 황교안 대표의 말은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씨를 보수 우파 대통합의 첫 번째 카운터파트로 설정한 것은 큰 실책인 것 같습니다. 첫째, 탄핵은 덮을 내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덮으려는 쪽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국민들이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후보로 나올 때마다 당신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왜 탄핵에 찬성했느냐? 그런데 왜 표를 달라고 하느냐? 당신은 탄핵 반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몸을 던져서 반대하는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막 물을 겁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그 점을 가지고 공세를 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데 그럼 적폐 세력 아니냐 막 이렇게 달려들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합산해서 징역 30년 이상 받았는데 그런 사람을 옹호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줄곧 이야기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덮을 게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 이 정리라는 말의 개념을 잘 몰라요. 덮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또 탄핵 문제를 가지고 누구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은 분란만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는 것은 공통분모를 뽑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탄핵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떳떳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니 유승민 의원도 과거에는 자기가 탄핵을 주도했다고 자랑하던데 요사이는 그 이야기 못 들었어요. 대구가 지역구인데 탄핵 잘했다고 자랑해가지고 당선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탄핵파든 탄핵 반대파든 다 사과해야 됩니다. 사죄해야 합니다. 사죄하는 이유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사죄를 해야 됩니다. 아니 사죄도 못합니까? 정리한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죄와 다짐입니다. 왜 무엇을 사죄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한 부분을 덮을 만한 잘한 것이 많다는 것도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태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석방운동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석방운동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복했으니까 그것은 변론을 하더라도 헌재 결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역사 앞에서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다. 다시 모이자 또는 연대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통합보다 연대가 더 맞을지 모릅니다. 통합하려면은 한 권력체제 안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우파 세력의 분포라든지 성향으로서는 그것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통합이 안 될 겁니다. 반발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또 다른 분열을 만들 겁니다. 그것보다는 연대.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선거법이 진짜 개정된다면은 연대하는 쪽으로 가서 반문재인 세력이 합쳐서 과반수를 넘는 그런 전략을 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한국 사람들의 성격에도 맞다고 봅니다. 연대든 통합이든 탄핵 문제는 문서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한 페이지면 됩니다. 한 페이지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탄핵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과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탄핵 문제로 사과할 일이 없습니까? 사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덥자는 말은 사과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표를 주고 싶겠습니까? 왜 정리하는 걸 못합니까? 정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제는 있어야 되죠. 정리한다는 의미는 탄핵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몇 사람이 책임지고 불출마한다 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몇 사람 물러난다. 다 물러나면 당이 Y가 62명이 다 물러나면은 자유한국당이 그냥 주저앉게 되니까 그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는 것이 지금 당개혁의 출발점인데 자꾸 젊은 피라고 하는데 젊은이들에게 다가간다 하는 것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략을 세우고 그냥 토크쇼 하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전략과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과 정책.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뭘 줄 것이냐. 과연 젊은이들에게 뭘 줄 것이냐를 가지고 이 정권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 정권은 두 가지를 하는 정권입니다.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선동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국가 예산을 퍼줍니다. 둘 다 표를 얻기 위해서 거대한 조직과 거대한 예산이 지금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자유한국당은 다른 것으로 젊은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꿈일 것입니다. 꿈을 심어주는 거죠. 꿈. 아, 자유한국당이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내어서 현실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정당이구나 하는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돈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수성도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화석과 같은 정당이라는 비판은 저는 일리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감수성, 대중과 교감하는 감수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등등. 어쨌든 자유한국당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조심할 점은 해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탄핵을 정리해야 된다는 이 두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